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은 그 결정 과정에 이재명 정권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지만 마감 당일 밤 지휘부가 전화를 통해 제출을 중단시켰습니다. 문서도 결재도 없었고 총장 대행은 외압을 시사하는 말만 남긴 채 물러났습니다. 대들, 법무부, 검찰 모두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돌변은 외압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집단 항명이라 규정하고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까지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당입니다. 검사들을 겁먹은 개라 조롱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까지 함께 들여다보자고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신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도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요구를 모두 수용하자 민주당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누가 지시했는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정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천문학적 범죄 수익 환수 기회를 포기해 범죄자들을 재벌로 만들어주고 성남시 수뇌부 실체 규명까지 틀어막았다는 점에서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항소 포기에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면 이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가 사법 체계를 훼손한 국기문란입니다. 외압이 없었다면 가장 억울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은 국정조사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피하는 자가 7,814억 원 국민재산 증발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58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의 핵심은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정권이 어떤 무리수를 감행했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성향의 인물을 앉히려 하는가입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시도하더니 정권을 잡은 뒤에는 이른바 이진숙 축출법으로 방통위를 폐지해 방미통위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방미통위는 기능도, 조직도, 직원도 모두 그대로인데 유일하게 달라진 것은 이진숙 위원장만 자동 면직되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법 시행 다음 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전격 체포까지 이어졌습니다. 탄핵 시도부터 조직 폐지, 자동 면직, 체포까지 모든 과정이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만을 겨냥한 표적 재고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빈자리에 지명된 김종철 교수는 방송통신행정 경험은 전무할 뿐 아니라 극단적 정파성을 여러 차례 드러낸 인물입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10월 유신과 같은 비상조치에 비유하며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시각을 보였고, 민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주당의 사법 검찰 구상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고소했을 때 직접 변호를 맡았던 민변 류신환 변호사까지 방미통위 위원으로 지명됐습니다. 대통령 개인 사건에 연루됐던 인사들로 대통령목 2석을 모두 채우는 것은 공영방송 독립성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정권의 정치, 법률적 방패막이를 우선 배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박미통위는 YTN, KBS, MBC 방문진, EBS 이사 구성, 방송 제어가 재승인, 단통법 시행령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여론 생태계 전반을 좌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입니다. 이 자리가 정파적 인사들로 채워지는 순간 박미통위는 공정한 규제기관이 아니라 정권 홍보, 여론 통제, 이재명 방탄의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어떤 정권의 전리품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김종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헌정질서 인식,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내고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단호히 막아내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국정자원 화제 꼬리 자르기,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입니다. 국정자원 화제가 일어난 지 약 2달 만에 행안부 디지털정보실장과 국정자원장이 동시에 대기 발령되었습니다. 사고 직후가 아닌 2달 뒤에야 뒤늦게 이뤄진 조치는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시점에 최소한의 조치만 내놓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책임 회피용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책을 총괄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 결정 라인은 문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 노후화된 시스템 관리의 부실, 미흡한 백업 및 이중화 체계,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겹쳐 발생한 명백한 인재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화재 직후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복구는 지연되는 등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디지털 전환 정부를 내세워온 이재명 정부가 정작 핵심 인프라의 안전관리와 예산 투자는 방기해온 결과입니다. 국민 생활의 근간을 뒤흔들고 사회 전반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조치는 실무 책임자급 대기 발령뿐입니다. 사태의 원인이 된 노후 시스템, 비상 대응 매뉴얼 부재, 평소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도 근본적 개혁안도 없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재난 컨트롤 타워로 복원하고 책임지겠다. 예방 가능한 재난 사고가 부주의로 발생하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측 대비 가능했던 전상망 화재 사태가 명백한 인재였음에도 2달간 시간을 끈 뒤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의 엄정 문책 기준을 무너뜨리는 행태입니다. 국가 전상망 전체가 사실상 중단된 초대형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최소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자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